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입니다. 도도티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하루 시작하셨나요? 벌써 일주일의 중반인 수요일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은 2021년 서울 모빌리티 쇼가 시작이 되죠. 이날 다양한 전기차들도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차량은 니로 풀체인지이기도 한데요. 다녀와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번 LA 모터쇼에서 새로운 전기차들의 공개가 되면서 연일 새로운 전기차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리고 있는 도드TV인데요. 이번에는 중국의 SPI 에너지사에서 만들어진 에디슨 퓨처 EF1인 새로운 전기차 픽업 트럭과 유틸리 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EF1T의 픽업 트럭의 외관을 살펴보면 교묘하게 캐딜라 리릭과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세워진 세로형의 라이트는 펠리세이드도 약간 느껴지는데요. 한눈에 봐도 덩치는 5m는 훌쩍 넘는 모습 같아 보이죠. 아직 정확한 제어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거의 5885mm이니 그에 상응하는 사이즈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휠베이스 역시 어마무시하죠. 실내 거주 공간 역시 상당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뒷모습은 영락없는 사이버 트럭이 연상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픽업 트럭인데 왜 이렇게 뭐가 덮여 있나요? 하실 겁니다. 바로 태양 전지판인 솔라 패널이 장착된 것인데요. 충전 중에는 이렇게 지붕 전체를 덮었다가 픽업 트럭의 용도로 사용될 때는 다시 이렇게 접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리어의 모습 때문인지 전면의 모습은 픽업 트럭 치고는 보닛의 길이가 상당히 짧게 디자인된 것도 알 수 있는데요. 테일램프는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건 또 미국의 카누 전기차의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외관의 느낌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모습이지만 다양한 차종들의 모습이 중복으로 떠올라 개성이 아주 넘치는 모습은 아닌 듯 하기도 합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조금은 독특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우선 17.5인치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크죠. 거기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운전자 정면에 이미지 디스플레이가 보여지는 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대신 사이드뷰 카메라를 보여주는 실내 디스플레이도 양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리고 센터 터널과 콘솔 대신 시트가 자리 잡고 있어 1열에 3명이 탑승하게 되어 있죠. 도대체 전폭이 얼마나 넓으면 저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얼핏 봐도 가운데 시트가 기존에 있어야 할 센터 터널보다는 확실히 더 넓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에디슨 퓨처 EF1T는 표준 싱글 모터는 470마력의 힘에 0-100 6.5초의 힘을 발휘하며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에는 2개의 모터가 탑재되어 0-100 4.5초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슈퍼 버전은 816마력의 힘에 0-100 3.9초대입니다. 말 그대로 슈퍼카를 능가하는 능력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에디슨 퓨처 EF1의 V 모델인데요. SPI 에너지에서 EF1T와 함께 공개한 전기 트럭 벤입니다. 전면의 모습은 거의 동일해 보이죠? 다만 EF1T의 트렁크 공간 쪽은 화물차처럼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F1V 역시 지붕은 솔라 패널로 전체가 뒤덮여 있어 태양전지 충전을 가능하게 해놨는데요. 다만 현재의 솔라 패널의 기술 수준을 감안했을 때 정말 먼 거리를 보조할 만한 동력 확보가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직은 보조로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F1V의 전기벤의 경우는 싱글 모터와 듀얼 모터로 각각 400마력과 690마력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배터리 팩의 크기나 예상 주행 가능 거리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정말 앞으로 전기차의 홍수 속에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2021년 서울 모빌리티 쇼 역시 처음 기획된 이름이 서울 모터쇼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빌리티 쇼로 바꾼 이유 역시 전기차의 참여가 높다 보니 바꾸게 되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이런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르는 아직 부족하고 보완할 점 또한 많죠. 충전시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과 충전 시 급속 충전이 아니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부분 등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방편으로는 1회 완충 시 주행 가능 거리의 비약적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1회 완충 주행 가능 거리 마의 벽인 500km대를 넘기는 게 쉬워 보이지 않는 것도 현실이긴 합니다. 물론 몇몇 전기차는 이미 600에서 800km대까지 가능해졌지만 대중적이지는 못한 게 현실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전기차의 비싼 가격일 텐데요. 설령 전기차의 보조금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개발 비용이나 배터리 가격이 비싸다 보니 차량 가격 역시 높은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부분 역시 내연기관만큼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 문제점도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물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거쳐야 좀 더 나은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미래의 모빌리티 전기차가 나올 수 있는 수순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애플카 역시 최근 몇 년 사이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과 연문을 뿌리고 있죠. 올해 초 현대기아차와 협력설도 있었지만 결국 불발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또 최근에는 대만 기업 폭스콘과 손잡고 애플카를 나올지 모른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젠 전기차의 영역도 점차 무너지는 시대가 오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안전한 전기차가 공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은 또 다른 신생 전기차 에디슨 퓨처 EF1T와 EF1V 모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드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드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